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백신 의무화와 마스크 착용 등을 유지하면서 뉴욕시를 폐쇄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밤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신년맞이 행사가 강행됩니다. 뉴욕주 확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뉴욕시 확진율은 22%에 육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를 다음 달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은 아이의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은 공공 실내 활동을 위해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모든 이들도 공공 실내 활동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백신 기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nyc.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Hungry? 모든 클래식 메뉴 2개를 6불에, 빅맥에 템페스트 치킨 맥너겟도 좋겠죠. 한정기간 맥도날드에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함께 떠나세요. 이 겨울 멋진 조건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있는 모델들을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는 현대 겟어웨이 세일즈 이벤트. 지금 당신을 위한 특별한 오퍼를 만나보세요. 이 겨울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2 소나타를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와 90일 할부금 유예 혜택으로 만나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백신 의무화와 마스크 착용 등을 유지하면서 뉴욕시를 폐쇄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는 데이빗 초크시 뉴욕시 보건국장과 차기 보건국장 애쉬인 바산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접종, 병원 지원, 학교 안전 강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뉴욕시를 다시 폐쇄할 수 없다며 시가 경제적 절망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도 약간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는 처벌보다는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고 유지되며 전담부서는 소기업과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백신 의무 사항이 적용되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며 뉴욕은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1월 3일부터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며 Stay Safe, Stay Open 계획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밤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신년맞이 행사가 강행됩니다. 뉴욕시는 내일 밤 브로드웨이에서 참석자를 당초 5만 8천 명에서 4분의 1 수준인 1만 5천 명 정도로 줄인 상황에서 몰드로핑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는 브루클린 보로홀에서 취임식을 취소한 대신 내일 밤 신년맞이 행사장에서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참석자를 대거 줄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게 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규모 집회는 반드시 대확산을 초래하는 데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세교대 근무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병가를 낸 경찰이 많아짐에 따라 내일과 새해 첫날 전체 인력이 모두 근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7일 기준 병가를 낸 경찰이 약 6천 명으로 이는 전체 인력의 16%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가를 낸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 특별근무는 당분간 계속되고 결국 피로도가 쌓이면서 치안 공백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확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뉴욕시 확진율은 22%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2달 전보다 확진율이 10배나 치솟았습니다.
지난 28일 기준 뉴욕주 확진율은 18.5%, 뉴욕시는 21.7%, 롱아일랜드는 20.7%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26.4%,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24.0%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퀸즈도 21.5%, 브루클린이 21.0%, 맨하탄이 19.4%로 조사됐습니다. 롱아일랜드도 나수 카운티는 19.0%인 반면 서포 카운티는 23.4%에 달했고 웨체스터 카운티도 21.6%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확진율은 지난 12월 20일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은 데 이어서 8일 만에 20%를 돌파한 것입니다. 또 불과 2달 전인 지난 10월 30일 2.2%였음을 감안하면 약 2달 만에 확진율이 무려 10배나 치솟았고 한 달 전인 11월 30일보다 4.1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28일 기준 하루 확진자는 약 6만 7천 명을 넘었고 이는 일주일 전 2만 명, 지난 27일 2만 6천 명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를 다음 달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다음 달 7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에 대한 입국 국가, 국적, 백신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는 입국 전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PCR, 격리 해제 전 PCR 등에 걸쳐 총 3회 진행됩니다. 장례식 등의 참석, 공무 등의 한정된 격리 면제서 발급 예외 조치 최소화도 같은 기간 연장됩니다. 또 한국 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경우 기존 결과서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검사일 기준으로 강화됩니다. 즉 현재까지는 출국일 기준 3일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검사를 출국일 내 3일 내에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역시 검사와 발급일이 모두 한국 출국일 기준 3일 내여야 합니다. 미국 전체 주의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는 어제 뉴욕과 아리조나, 플로리다, 메인, 미시건, 오하이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전국 26개 주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이 중 22개 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합니다. 특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고 뉴저지는 13달러로 오르며 특히 뉴욕주 공항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8달러로 인상됩니다. 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 중 20개 주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연방정부 지침인 시간당 7.25달러로 유지, 뉴욕 등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에 나서지 않은 주의 기업들도 구입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주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미국 내 구인 공고는 1,100만 건으로 지난 9월 1,060만 건보다 40만 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피로로 사표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 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소니 파우치의 지난해 연봉이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 공직자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로 81세를 넘긴 파우치 박사는 55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연봉이 43만 4천여 달러로 연방정부 공직자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파우치의 연봉은 2019년 41만 7천여 달러에서 지난해 4% 인상됐으며 지난 2004년 연봉이 20만 달러에서 3년 뒤인 2007년 33만 5천 달러로 무려 68%나 인상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파우치는 퇴직하면 최근 3년치 평균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매년 35만 달러씩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황금 낙하산을 가진 사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는 81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퇴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연구소장직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파우치는 지난 1984년 감염병 연구소장에 임명된 뒤 무려 37간 수장을 맡으면서 연구소 주요 인력의 승진을 막는 등 연구소를 뒷걸음질시키면서 결국 코로나19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들은 80세가 넘는 고령의 파우치 박사가 연구소장직을 독차지함에 따라서 제약회사 등 민간 기업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킬 때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물론 절대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를 급속하게 확산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긴 공화당 하원 의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의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8만 달러, 앤드류 클라이드 의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1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의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2,500달러씩 부과되며 과태료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이들 두 의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길레인 맥스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젯밤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미성년자 성추행 등 6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맥스웰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명의 미성년자를 꿰어서 앱스타인에게 보내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맥스웰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앱스타인과 범죄를 공모한 공범이며 성인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맥스웰의 변호인은 맥스웰은 앱스타인의 희생양이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고소한 사람조차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맥스웰이 앱스타인을 위해 미성년 여성들을 공급하는 채용사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유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맥스웰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영국의 앤드류 왕자에 대한 재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평균 건수가 22만 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팬데믹 이전보다도 줄어든 것입니다. 또 4주 연속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19만 9,250건으로 전주보다 7,250건 줄었으며 이는 지난 1969년 10월 25일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환불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불 처리 대행업체인 옵트로는 추수감사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환불액이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통업체들이 50달러짜리 제품을 반품하는데 33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반품 비용은 원제품의 70%에 달하며 이 비용은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온라인 쇼핑객 4명 중에 2명이 1개 이상의 제품을 환불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대의 반품이 예상됩니다. 유통업체들은 올해 화물 운송 지연 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지난 9월부터 일찌감치 프로모션에 나섰으며 환불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일부 업체는 90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즉 유통업체들은 매출 확대를 위해 환불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수익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미국과 유럽 노선 등에서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운항편을 반납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최종 합병 결정은 미국과 유럽 등 외국 당국의 심사까지 결론이 나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전철 기관사 등의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함에 따라 오늘 아침부터 뉴욕시의 BWG 등 3개 전철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브루클린 코니알랜드에서 남성 3명이 코로나19 추적 요원을 가장해 주택에 침입,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비행기 탑승 직후 화장실에서 긴급 진단 키트로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나타나자 비행기 착륙 때까지 화장실에서 4시간 동안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의 한 주택에서 70대 형제자매 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데 이어서 당시 실종됐던 큰형 역시 2개월 만에 그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서울대와 시흥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시흥 캠퍼스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인 스티븐 리체드 백악관 선임 고문의 동생이 대만의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를 청소 중이던 사육사를 공격하려 함에 따라 총으로 사살됐습니다. 나수 카운티 파밍데일과 서포 카운티 패초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내일 밤으로 예정된 새해맞이 전야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전라남도 내 고향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및 2022 이민년 새해맞이 전라남도 내 고향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내 고향 전라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곱창김, 미역, 감태김, 참기름, 한식간장, 약재도라지와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법성포굴비, 매생이, 숙성홍어, 다리포와 각종 젓갈, 액젓류도 준비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단 10일간 개최되는 연말연시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